반갑습니다. 혹시 해 뜨는 농장 들어보신 분? 예. 우체국 쇼핑.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고 계세요? 아니요. 예전에. 제가 일할 때 네. 안동 강보동으로 우체국 쇼핑 담당했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에서 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러면은 상당히 고수시겠네요. 강고등어를 저거 했으면. 예. 이게 지금 현역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저게 뭐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중에 혹시 한마디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거나 들을 게 있으시다면 뭐 그냥 잘 들었다 이렇게 해주시고, 영 아니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들으시고 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콩나물과 같아서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보자기를 싹 들어보면 콩나물 다리가 이만큼 길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공이 쌓이실 거고, 근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런 교육을 다니시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것도 참 기대가 되는 대표님들이십니다. 요는 이 바쁜 시간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하신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 뜨는 농장인데요. 쫙 있습니다. 그 교재도 있잖아요. 네. 또 처음부터 시작을 또 해야 되죠. 바야흐로 1990년, 제가 90학번이거든요.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옛날에 우리는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냐, 점수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점수에 딱 맞는 데 들어갔는데 그게 원예학과였어요. 아, 원예학과는 들어가면 꽃도 뭐 꽃꽂이도 하고 정말 예쁘게 살겠다는 환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의 다 40명 중에 정원이 우리 동기는 남자 1명이고 다 여자들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원예라는 건 논에서 나오는 것, 벼, 콩, 보리 이런 거 말고 나머지가 다 원예인 거예요. 과일, 채소, 꽃 이런 것들이 다 원예더라고. 그래서 꽃꽂이는 네가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되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연구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과수학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과수. 이제 학교에 과수원도 있고, 왜냐하면 그 연구실에 선배들하고 놀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철이 들었겠어요. 노는 게 좋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과수학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는 안 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배랑 결혼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전공이 사과다 보니 우리 담당 교수님이 사과였거든요. 전공이 사과다 보니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우리 신랑이 사과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 그럽시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다 여성분이시니까 이해를 하시겠냐고. 25세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시댁에 같이 어른이랑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것보단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갑시다 해서, 그럼 사과 농사를 어디서 지으면 좋겠느냐, 저기 전라도 장수에 가서도 한 6개월 살아봤고, 그러다가 이제 경상북도 전라도 그쪽 너무 먼 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봉화에서부터 이제 훑어 내려오다가 자리 잡은 게 지금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001년도에 대학 나온 두 부부가 집도 절도 없는데 돈 한 푼 안 들고 촌에 들어왔다. 그러면 정말 환영받겠죠, 그죠? 맞죠?
환영받았죠. 네, 진짜 환영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환영을 받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막장 드라마 중에 사랑과 전쟁 빼놓고 다 찍어봤어요.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찍어봤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이면 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촌에 들어온다고 뭐 지원책도 많고 그래도 좀 어떻게든 잘 살아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돈을 한 거 들고 가서 밭을 딱 번듯하게 사고 집도 번듯하게 짓고 들어갔으면 아니었을 건데 정말 돈 한 푼 안 들고 가서 밭도 빌리고 집도 우리 집이 없어서 사골세 얻어서 살고 그랬으니까 동네에서 보면 희한한 거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게 희한한 줄 몰랐어요. 어리기도 했고 뭐 원래 그렇게 사는갑다 싶었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사과 밭을 빌려서 했는데 시내에서 살다 보니 또 들은 풍어는 있잖아요. 그래서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해 수확한 걸 다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택배를 그때 했어 2000년도 처음에 택배를 했는데 택배를 하면 보통은 뭐 농협에 가서 박스를 사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들은 풍어를 있잖아.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예, 한날 이제 우리 밭도 빌렸지만 창고도 없으니까 창고도 빌려서 사과를 저장고에 넣어놓고 택배를 하면 지금 11월, 12월 이 시간에 택배가 지금 거의 마감할 시간이거든요. 3시 넘어서 이러면 되게 춥잖아요. 으스스하고. 그래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 마당도 아니지 너무 집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넘어가요. 해가 빨리 지거든요. 우리 동네는 뒤에 산이 있어서 아이고 또 해가 진다. 해가 지면 해가 뜨겠지. 그래서 해 뜨는 농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고 해가 지네. 해가 뜨겠지. 왜 아침에 사과가 좋으니까. 아침 사과는 너무 직설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해 뜨는 사과라고 하자. 해 뜨는 농장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을 짓고 이제 상표 등록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 고군분투를 했죠. 왜냐면 돈을 안 들고 갔으니까 낫 한 자루, 빗자루 하나도 다 사야 되고 생활비도 뭐 사과 농사를 지어서 3월달, 4월달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가을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중간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 그랬잖아요. 뭐 1년 농사 지은 거 수확 못하게 바구니 가져가신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도 난 대학을 나왔다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과외해서 내가 생활비를 벌고 우리 신랑은 농사 짓고 그렇게 살다가 버틴 거죠. 산다기보다 버티다가 다행히 2003년도에 우체국 쇼핑에 입점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이게 되게 많고 까다롭고 그런데 그때는 다행히 덜 까다로울 때라서 젊은 사람들의 가능성만 믿고 우체국 쇼핑에 입점을 하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는 거죠. 먹고 살다가 한 10년쯤 이제 애들도 좀 크고 하다 보니 이렇게 교육을 다니는 데가 교육을 다녀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는 거지. 2001년도에 들어갔을 때 2년도, 3년도 처음에 고군분투 할 때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는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맨땅에 고생은 안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면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너가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요때 요거 하면 더 좋아진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2010년도부터 이제 교육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비즈니스,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 블로그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잖아요. 그럼 뭐 이제 그나마 좀 젊은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총무해라. 그래서 총무를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 지금은 이 경상북도에 정부와 농업인연합회라고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지금 도회장을 맡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선거 끝나니까 이제 임기가 끝나요. 올해는 이제 임기 끝나는 거라서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훑은 스토리는 그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들어왔다가 그래도 20년을 버텼다. 동네에서 내기했대. 자들 언제 도망가나 뭐 그렇게는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게 다 있잖아요. 해 뜨는 농장 직거래를 시작하고 우체국 쇼핑 공급업체가 2003년도에 되고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신랑이 치는데 같이 따라가서 같이 붙어버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온라인 교육도 받지만 이제 농촌 체험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가 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주말 되면 손님 엄청 오지 않아요? 여름 되면 난리 나잖아요. 청송에는 가을 되면 난리 나요. 송이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저거 외갓집도 아니면서 당연히 촌에 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막 오고 싶다는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맞이하려니까 뭐 우리가 정말 집이 뭐 여러 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방 내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지불하진 않잖아요. 아는 사람 집이 왔는데. 그래서 한 해는 내가 입원을 해버렸어. 그 가을에. 그래가지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왜 도시에 있는 사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려면 사무실에 불쑥 못 찾아가잖아요. 뭐 찻집에서 만나자든지 아니면 약속을 정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촌에 있다는 이유로 요즘 내비 좋으니까 막 바로 찾아가지고 쑥 집 앞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왜 집에 오니까 없냐 그러고, 뭐 없을 수도 있지 꼭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촌의 인심이 왜 그러냐고 하는데 난 그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촌 사람도 다 직장인데 우리는 밭이 직장이고 우리는 그 공장이 직장인데 왜 그거를 촌에 있는 사람들은 느슨하게 보는 거지, 도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꾸고 있는 이 공간에 오려면 지불하시오. 그 대가를. 1시간이라도 만나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와서 그 시간에 되나 안 되나를 물어야지. 불쑥 와서 막 시간 내달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 체험을 그때 배운 거예요. 오면 돈 내고 와라.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정식으로 초대할 때, 팜파티 같은 거 할 때 그때 와서 손님 대접도 받고 정당한 대가도 치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촌에도 바쁘잖아요. 시간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택배 시간 몇 시까지 맞춰야 되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중간에 와서 두세 시간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냥 힐링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고, 그래서 그런 거 못하도록 이제 저런 것도 배웠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이 넓어지고 여러 단체에 들어가다 보니 경상북도에서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나 저런 데 들어가서 정책을 이제 제안하는 거죠. 청년 농업 정책이나 여성 정책이나. 그렇게 해서 그런 인연이 되어서 여기 여성가족 블라드에 와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런 게 됐는 건데요. 그게 제가 이제 여기 정성에 와서 살았는 히스토리를 한 10분 만에 말해라 하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았냐. 자, 2003년도부터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고, 요거 지금 거기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교재를 이제 사회적 농업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하려고 좀 교재를 잠깐 바꿨는데요. 그때 거의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었어요. 거금 150만 원 들여가지고. 근데 그거잖아요. 요즘은 뭐 네이버 스토어팜도 있고 해서 거기서 다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근데 저걸 왜 했냐면 개인 고객도 있지만 단체나 회사나 관공서는 저런 게 없으면 이게 결제하기가 힘들고 우리를 정당한 업체로 안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럼 저기서 결제하세요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우체국 쇼핑몰에 상품이 한 20가지가 되거든요. 2.5kg부터 10kg까지, 2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사과도 그렇게 종류가 많다는 건 박스 종류가 더 많다. 난자, 사과 넣는 난자 종류도 많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하여튼 좀 유별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해 뜨는 농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표 등록을 바로 했어요. 상표 등록 다 하신 분. 네. 브랜드는 다 가지고 계시죠. 자기 브랜드. 근데 상표 등록을 왜 하냐면 내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어느 날 저기 강선홍 대전에 갔는데 해 드는 농장이라고 딱 봐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박스도 만들고 돈을 되게 들였어요. 보니까 강서농이니까 아마 센터에서 지원을 해줬는 거가 브랜드 개발하라고 팜플렛도 막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해 드는 농장이래. 해 뜨는 아니고 해 드는. 왜 그랬을까요? 해 뜨는 농장을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 뜨는 걸 하고 싶은데 해 뜨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 드는 농장으로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유사상표예요. 해가 뜨든 해가 들든 뭐 해가 떠오르든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관공서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대주거나 지원금을 줬다면 그런 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지. 왜냐하면 말로 하면 싸우잖아요. 내용 증명을 이제 변리사한테 의뢰해서 보냈더니 자기들이 안 쓰겠다고 하는데 모르죠. 박스도 만들어놨고 뭐 해놨는데 안 쓰겠나마는 그래도 온라인이나 이런 데 정식으로는 못 쓰죠. 그렇게 우리 상품을 우리 브랜드를 남들이 못 쓰게 하는 1차적인 이유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해 뜨는 농장 사과라고 우리가 20년을 팔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기업이나 농협이나 아니면 정말 마케팅 잘하는 이런 농장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해 뜨는 농장 자기들이 막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상표 등록을 하고 우리 보고 너거 쓰지 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저런 걸 안 해놓아서 방어를 안 해놓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년 동안 키워온 이런 브랜드나 이런 이름을 하루아침에 못 쓰는 거지. 그래서 내 거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는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방어. 내 거는 그래도 이 이름을 쓰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거나 뭐 박스를 제작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요즘 저작권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온라인에도 바로 뜨면 막 경고 날라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상표권이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는데 키프리스라고 검색창에 키프리스 치면 돼요. 키프리스 우리말로 쳐도 되고 영어로 쳐도 되고 하면 거기 나와요. 어떤 상표 만약에 뭐 무슨 농장 이런 거를 딱 쳐보면 누가 출원을 했거나 저렇게 등록 번호가 있으면 못 써요. 누가 출원 중이라고 해도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키우거나 하실 때는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름이 좋아도 상표권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못 써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저런 거 해놓으신 분들은 수시로 체크해요. 다른 데 있나 없나. 그래서 항상 키프리스 들어가서 브랜드를 하시고 웬만하면 남들이 안 쓰는 브랜드 하시고 웬만하면 상표 등록 해놓으시고 저거 상표 등록하는데 하나당 한 40만 원 정도 거기 변리사 비용을 줘도 40만 원,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저기 여러 장이잖아요. 왜 똑같은 상표가 여러 장이냐? 류가 달라요. 류가. 신선과일, 말린 과일, 아니면 가공품, 아니면 농촌 체험 이런 게 다 여러 가지 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으면 그 류를 찾아서 다 해놔야 돼요. 수료증. 네. 교육을 시작하면서 많을 때는 1년에 5개, 6개씩 수료증을 받았어요. 농민사관학교 다니고 그때는 여기 여성프라자 이런 거 없었는데 어쨌든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또 교육을 되게 많이 다니는 시기가 있잖아요. 매년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교육 많이 다니고 어떨 때는 좀 쉬어야 되고 근데 교육 많이 다니면 좋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딱 가서 거기에 정말 집중을 하고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촌에 살면 농사 짓고 살면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빨리 종치기만 기다렸잖아요. 근데 철 들고 먹고 살려고 하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보면 애들 보고 공부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다.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을 때 편하게 공부 안 하고 놀았으면 나이 들어 하는 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만약에 뭐 유통업체나 농협 이런 데는 저거
수당을 뭐 몇만 원 준대요. 근데 뭐 우리는 우리 집에 사는데 뭐 수당 주는 분은 없고 그래도 이런 걸 해놨다 이게 있고요. SNS는 다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유튜브 하시는 분. 하여튼 뭐 다 하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블로그만이 살 길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빨리 하는 거 인스타그램 생태계가 자꾸 바뀌죠. 내 구조가 바뀌고. 그런데 신세대잖아요. 다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물건 파는 게 자꾸 트렌드가 바뀌고 이게 생태계가 바뀌더라고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던 방법으로 해서는 고객층이 달라지는 거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그 고객이 젊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랑 같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 맞는 고객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 다른 세대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려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걸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못하면 아끼든지 고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렵죠. 뭐 물건 만들고 지금 농사 짓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마케팅까지 해야 되니까 어렵긴 한데 매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따라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거 안 하고 편안하게 월급 받아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밤마다 합니다. 자, 페이스북 다 하시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는 고객들을 위한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 봐요. 다 보기는 하는데 절대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내가 봤습니다 거기다 표시는 안 내요. 그런데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다 페이스북에서 봤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 우리 친구들은 친구가 많은데 좋아요 누르는 친구보다 염탐하는 친구가 많아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올리는 걸 누군가는 다 보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게 좋은 점은 내가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을 때는 누가 보던 둥 말던 둥 다 올려야 돼요. 사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올려놔야 어느 파트에서 누군가 눈에 띄어서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페이스북도 개인 페이스북이 있고 페이지가 있잖아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시는 분. 네. 페이지 왜 운영하시죠? 하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잘 하게 되더라고요. 자, 개인 페이스북은 내 일상이나 우리 농사 짓는 거, 우리 뭐 상품 하는 거 이런 거 소개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는데, 페이지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내 링크를 올려놓고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광고를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타겟을 어느 지역에 있는 뭐 남성, 여성 이런 타겟을 내가 딱 정해서 일주일에 몇 명에게 노출시키겠다. 그걸 내가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열흘 광고하는데 15,000원, 2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1월 달부터 명절 사과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판매 사이트를 구축을 해놓고 그 링크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딱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 광고를 몇 날부터 며칠 날까지 어떤 지역에 몇 살대의 사람들한테 노출시키세요. 우리가 페이스북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막 광고들이 올라오잖아요. 막 구두도 팔고 가방도 사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하는 것보다는 뭐 비용도 많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또 농장 로고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또 낸데, 여기 보면 청송, 주황산, 해뜨는 농장이 이게 20년 전의 로고예요. 왜냐, 해뜨는 농장이라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청송도 넣고 주황산도 넣고 해뜨는 농장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청송 해뜨는 농장으로 끝나죠. 어떨 때는 청송도 빼고 그냥 해뜨는 농장으로 끝나죠.
저 청송 주황산 해 뜨는 농장 너무 길잖아요. 다 해 뜨는 농장 모르고 그냥 청송 주황산 농장 막 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바뀌는 거고, 로고나 디자인은 트렌드 따라 바뀌니까 우리가 20년을 했으니 그동안에 바뀌겠죠. 뭐 우리가 뭐 삼성, LG 이런 거 아니니까 바꿔도 돼요. 그래서 뭐 사진도 이렇게도 찍었다가 이렇게도 찍었다가, 이거는 우리 농장 포토존인데요. 그냥 방부목을 세우고 거기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그리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려달라 했어요. 저렇게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 데도 없는 내 포토존이 되잖아요. 요즘은 다 사진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 농장이든 우리 사업장이든 누가 오면 사진을 찍도록 포토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규모가 크든 뭐 조그맣게 이런 벽에 그림 하나만 그려놔도 돼요. 그러면 자기 셀카 찍어서 가니까. 그런 것들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전국의 사과밭이 뭐 청송의 사과밭 다르고 뭐 다른데 뭐 강원도의 사과밭이 다르겠습니까? 사과밭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그러니까 저런 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사진 찍히는 빈도가 다르겠죠. 전시장은 뭐 엑스코, 코엑스, 백스코 다 가시죠. 왜냐? 우리 고객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올 수는 없으니 내가 찾아가야죠. 뭐 늘 보따리 싸서 다녔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것도 하고, 사과즙 디자인도 10년 전에 사과즙이랑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꿨어요. 매일 사과해. 매일 사과해. 매일 사과해라고 얘기를 하면 40이 넘은 아저씨들은 큰일 났다. 사과를 또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아니 우리가 매일 사과해라고 적은 건 그냥 매일 사과 드십시오. 그래서 매일 사과해라고 브랜드를 지었는데 아저씨들이 꼭 뭐 사과할 게 많은지 지은재가 많은지 뭐 사과를 하라고요. 다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면 아 나이가 들었다 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 디자인도 이래도 했다가 촌스럽게도 했다가 이렇게 난리 부르스도 쳐보고 막 이거 사람 아니고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내가 하는 일,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시죠? 다 하시지 않아요? 자, 요즘은 모든 사업이 다 온라인에 다 공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설령 그 사업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공고는 다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못 찾아서 못 들어가는 거지 몰랐어요 하는 건 아무한테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들어가 봐라. 이 중에서 뭐 의문 나는 데 있습니까? 처음 보는데. 다 아시는데요?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안성에 만들어 놓은 교육센터예요. 그래서 농협조합원, 내가 조합원이거나 우리 신랑이 조합원이면, 조합원 가족이면 여기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6차 산업, 뭐 브랜드, 뭐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그리고 교육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교육이 있다. 그러면 지역농협에,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지역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지역농협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이걸 안 하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요런 게 있는데 요거를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부탁을 해야 돼요. 니 왜 이것도 모르노 하면 싸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농협에서는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거 관공서인 듯 관공서 아닌 사기업체잖아요, 농협이.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되게 많고 되게 유연성이 빨라요. 이 관공서보다. 그래서 저기 가서 제가 6차 산업 교육을 받고 아까 그 매일사과의 브랜드 구축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산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도 비싸잖아요. 설계를 맡기면.
그것도 자부담 10%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협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언제 어떤 교육이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돼요. 대신에 조합원이라 해야 되지. 근데 다 조합원이시잖아요. 네, 그거 하고 콘텐츠진흥원은 엄마과 둘이 뭐 만든 거기인데 여기도 요즘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브랜드 만들고 뭐 캐릭터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거 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이라서 다 들어가는 거고 실용화재단은 만약에 내 가공품이 좀 특이하고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들어가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 위에 것들은 항상 공고가 나나 어떤 사업이든 다 공고를 내니까 그걸 보고 옛날에는 이장님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데 오면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너희끼리 교육을 받나. 요즘 그거 안 통해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팔 것인가 이건 다 고민이잖아요. 이렇게 딱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뭘 만드니까 내가 무슨 농사를 지으니까 뭘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심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소비자 원하는 것을 팔고 원하는 여기 포장으로 원하는 규격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 다 고수들이시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거죠. 다이어트에 좋다 하면 풋사과도 먹고 오마카도 다 먹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그 유행일 때 확 이렇게 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빨리빨리 이거 사업을 전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건강하면 떠오르는 게 옛날에 허준의 매실 뭐 이런 것들은 스터디인데 대신에 이제 유행을 쫓아가다 보면 약간 위험한 건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청송에 들어가서 사과 농사를 지은 건 참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성주에 들어갔다. 그럼 되게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청송에 자리를 잡고 참외를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또 힘든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그 동네에서 제일 잘 하고 있고 인프라가 많은 걸 하면 중간은 해요. 거기서 뛰어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리 잡고 벌써 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물건 팔았을 때 그 농작물이 많은 동네에 가면 뭐 직거래가 안 되면 공판장이라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작물을 하면 만약에 정성에서 보리를 했다. 아니면 뭐 국산 밀을 했다. 그럼 이거 도정하러 가는데도 다른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비용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걸 선택할 때 얘기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으니 그러면 내 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보면 되죠. 그리고 요즘 제일 뜨는 애로사항, 탈모.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 탈모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탈모에 좋다고 하면 요즘 20대들도 탈모약 먹거든요. 먹고 다 하니까 그거를 잘 연계시키면 좋겠고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고 애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어린이 용품은 뭐 엄마들이 팍팍 쓰죠. 그리고 쉽게 살 수 있는 거. 결제가 바로 쉬운 거. 카카오페이, 그리고 뭐 네이버페이, 바로바로 아니면 삼성페이.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 홈페이지나 내 사이트에 다 바로바로 될 수 있는가. 막 공인인증서 깔고 거기서 계산하고 막 이러면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3번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탄소 중립 뭐 몇 프로 감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탄소 중립위원회에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소차는 그 그린 수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수소를 이용하면 환경이 좋아지겠다가 아니라 그 수소를 만들려고 연료를 엄청 떼야 된대요. 그래서 그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린 수소로 만드는 기술은 아직 없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차를 타면서 할 수 있는 건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배터리 수명이 500km가 되면 좋은데 이 겨울에는 그만큼 못 타는 거지. 그러면 도시 사람들은 괜찮아요. 출퇴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이 촌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동을 와도 뭐 50km, 60km를 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아직 전기차는 못 타고 그나마 이제 디젤에서 휘발유로 바꾸긴 했는데 지구 환경이죠. 그러면 우리 농업인한테 지금 제일 와닿아 있는 건 뭐냐? 포장.
포장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딜레마예요. 환경을 생각해서 칼라 박스 안 쓰고 누런 박스를 써. 그죠? 그러면 안 비싸 보여. 그래서 선물 세트를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소비자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은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보다 오이씨 선물을 해야 되는데 비싸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선물 세트 포장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택배를 하는데 참기름 병을 택배를 하는데 그 플라스틱 안 좋다고 그 완충제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충제를 안 쓸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럴 거면 정말 다 걸어와서 이 집에 와서 참기름 한 병 장바구니에 넣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가 아니잖아요. 다 택배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면 모든 걸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소재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러려면 우리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전체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조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정말 힘들게 해서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일단 꼬라지를 보고 안 비싸게 주려고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저 포장재도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덜 한 거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고가 많아요. 난자도 뭐 플라스틱 난자 써야 되고 망패도 그거 스티로폼 써야 되고 재고가 많은데 지금 포장재를 새로 하시려면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들다. 그리고 상세 설명이나 이런데 그걸 부각해야 되겠죠. 이 상품을 사시면 지구에 뭐 몇 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고 소포장, 가공품은 모르겠는데 사과배 이런 거 과일들은 요즘 다 소포장 2kg, 3kg도 돼요. 아이고 2kg도 택배비가 3,000원이고 10kg도 택배비가 3,000원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요즘 아이들은 사과 2개도 그냥 택배비 2,500원에서 시켜 먹어요. 그래서 옵션을 그렇게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저번에 이제 강선원 대전에 1층에 강선원 대전을 하고 2층에서 딩굴마켓이라고 마켓을 했어요. 코엑스에서 1층에 디스플레이고 2층에 디스플레이예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목이 말랭이 여사예요. 어디 가서 물건 사겠어요? 여기 가잖아요. 그럼 이 집은 뭐 파는지 이 집 딱 들어가면 뭐 파는지 바로 감이 오죠. 뭐 팔아요? 말랭이 뭐 과일 말랭이, 감 말랭이, 뭐 고구마 말랭이, 뭐 무 말랭이, 오만 가지 말랭이들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말랭이여서 하나만 했어도 광고가 다 된다는 거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있어요? 그러면 요거 뭐고 요거 뭐고 요거 뭐면 됩니다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무슨 구지뽕이 효능 뭐예요 어쩌고저쩌고 저 집 가서 물건 사요? 못 사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투머치라는 게 이것도 설명해 주고 싶고 저것도 설명해 주고 싶고 더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깔끔한 디자인을 하는 건 진짜 고수들이 하는 거죠. 자, 물건 디스플레이도 이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1층에 이렇게 쌓아놓고 2층은 이렇게 해놓고 팔아요. 어디 가서 사겠어요? 이 딱 보면 딱 뭔지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코엑스에서 상품을 디스플레이 하는데도 이렇게 해요. 이런 거 들고 와서 소품 들고 와서. 근데 여기 막 이렇게 쫙 이러놓으면 와 푸짐해 보이네 하겠지만 이런 물건들을 비싼 돈 주고는 못 사겠죠. 그냥 한번 보시라고 찍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그 강선원 대전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막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계속 매년 이 사진을 봐도 매년 가슴이 쿡쿡 찌르더라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건 10년 전 사진이에요.
10년 전에 우리 창고 모습이고, 지금 마당에 이런 빨간 사과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 그런 포토존도 만들어지만 우리 집에 있는 공간으로도 이제 포토존이 되는 거죠. 마당에 빨간 사과 컨테이너를 하나 넣었어요. 빨간색을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사과 농장이니까. 자, 아까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이걸 쌓아놨더니, 요거를 이렇게 박아놨더니, 파레트를 주세요 해서 이 작업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요분들이 이제 모녀간이거든요. 근데 오더니 이렇게 하더니,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사과도 얻고 막 주렁주렁 하더니, 3시간 만에 이렇게 완성을 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물론 인건비가 좀 들긴 하지만, 재료비나 이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잖아요. 이게 2017년도에 그렸는데 올해 2021년도잖아요. 이제 한 4년 지나니까 이제 그림이 좀 흐려지고 그러더라고. 이제 한번 리뉴얼을 해야죠. 근데 쉬워요. 왜냐면 이게 나무잖아요. 저게 나무니까 한번 슥슥 이렇게 그라인딩해서 다시 그리면 돼요. 그때는 또 다른 화가 불러서 그리면 되죠. 그리고 농장 디자인 상품, 사과 농장이긴 하나 사과만 파는 게 아니라 사과같이 생긴 모든 것을 팝니다. 사과 모양 천 사서 리본도 만들고, 요거 사과 머리띠도 하고, 뭐 이거 디퓨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자, 저런 것들이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 제주도 가면 제주도 뭐 귤 모자도 사고 싶고 동백 이거 가방도 사고 싶고 하잖아요. 외국 여행 가면 그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정성이 오면 뭐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팜파티, 수시로 오지 말고 오라 할 때 오십시오 해서 매년 이렇게 숨 많을 때는 뭐 80명, 적을 때는 30명 이렇게 해서 팜파티를 했어요. 팜파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팜파티 교육 들어보신 분 있어요? 팜파티가 뭐예요? 팜에서 하는 파티잖아요. 딴 거 없고 우리 농장에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기분 좋으면 술도 한잔하고 아싸 노래도 부르면 그게 팜파티예요. 근데 이 팜파티는 이제 뭐 센터 기술원 이런 데서 팜파티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걸 만드는 분들이 계시겠죠, 교육 과정을. 뭐 현수막은 이렇게 해야 된다, 농촌 체험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상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내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우산에 그림 그리는 체험을 했어요. 이거 우산을 사이트에 사면 한 2,000원 주면 사거든요. 근데 저기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애들이 진짜 진지하게 그리고, 이날 또 10월 달이긴 한데 햇빛이 되게 뜨거웠거든. 그걸 또 양산으로 쓰고, 그리고 이렇게 마당에서 할 때는 스케일이 좀 큰 게 낫잖아요. 조그만한 거보다. 그래서 이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매년 했어요, 매년. 대상자들이 바뀌고, 주로 이제 우리 고객들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줄 서 있는 사람들이고, 자, 사과가 10월 말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 팜파티를 몇 월 달에 하면 좋겠어요? 언제 하면 좋겠어요? 11월. 응? 12월? 자, 농사 지으시죠? 네. 무슨 농사 지으세요? 참외 농사 지으면 참외 언제 수확해요?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수확하네? 네. 야, 근데 한 동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을 나누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참외로 치면 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넣은데. 그리고 한 요 정도 돼서 수확이 한 보름이나 20일 남은데. 그리고 오늘 수확해야 되는 동. 그리고 어제 수확한 동. 어느 동에 사람들을 넣으면 효과적일까요? 수확할 때? 수확 다 끝나고 뒤에? 조금 남아있어요. 자, 내가 수확할 때는 수확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그 수확을 일반인들이 잘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우리 사과밭에도 사과를 정말 따야 될 때는 일반인들 못 넣어요. 사과 이래가지고 막 꽃은 다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사과를 다 땄어. 그럼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사과밭에 왔는데 사과가 없어.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사과가 벌건데 아직 덜 익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이럴 때가 좋아요. 그럼 사진은 찍는데 손은 못 대요. 뭐 먹어봐도 별 맛은 없어요. 물론 아오리보다 맛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손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저 사과는 20일 뒤에 땁니다. 예약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 수학할 때 내가 정말 일할 때는 손님 부르면 안 돼요.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지. 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딸기밭에 보면 지금 겨울에 딸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때는 사람들이 체험을 안 해요. 체험하는 밭 외에는 다 집중을 하고 언제 체험을 해요? 끝물에. 그 뭐 좀 이래도 별로 상관없을 때 특히 딸기는 뭐 좀 걷어내면 그만이니까 저거를 택배했을 때 하기 해도 힘들고 밖에 나가봐야 돈이 안 될 때 사람들이 오면 뭐 들어오는 1인당 10,000원, 한 명 들어오면 10,000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항상 10월 말에 사과를 수확하는데 팜파티는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그때 했어요. 오늘 팜파티 하는 날 이제 영상을 찍은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 저거 드레스 코드가 레드 빨강이었어요. 다 뭐든지 빨강을 입고 와서 사람들이. 그때 저기 농협에서 와서 저것도 달아주고 그때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았거든요. 얘는 매년 와가지고 노래 불러요. 지가 노래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나 도와주시는 분들 다 동네 분들 같이. 저런 행사할 때 사진 작가를 꼭 불러요. 왜냐하면 핸드폰 사진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기들 놀다가 자기 사진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 불러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면 결국 남는 게 사진이니까. 다 저렇게 빨간 거 입고 정 안 되면 빨간 팬티라도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청년 얘기가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왜 저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청송에 와보신 분 어때? 청송에 오면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 차를 타고 쭉 가면 청송에는 텃밭에도 다 사과요. 다른 작물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쁘면 옆집도 바쁘다. 성주도 그렇잖아요. 성주 참외철에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을 쓰거나 시내에서 용역을 부르거나 하죠. 근데 우리는 학교를 나왔으니까 학교 후배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했어요. 주말에 와서 일을 하든 방학 동안에 와서 뭐 한 달, 2달을 있든 아르바이트 할 사람 하니까 농대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실습 농장이라서 교수님들이 계속 뭐 실습을 보내고 하니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접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걔들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일당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그렇게 이제 매주 오고 뭐 방학 때 1~2달 여기 살다가 하던 친구들 중에서 2~3명이
주말에만 와서 우리 집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후배 왔다고. 예? 지금 한 5,000평?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 밭 없을 때는 판매를 위주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밭을 늘린 건데, 그러니까 주말에 뭐 오면 후배들이, 젊은 애들 왔는데 뭐 고기도 구워주고 카레도 만들어주고 그렇잖아요. 가끔 오는 손님인데. 그랬더니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 그래서 선배님처럼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엄마 아버지 뭐 아시노? 하니까는 서울 경기도에서 직장생활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졸업하고 나면 과수원을 하려면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사과 과수원을 지금 열려면 최소 1억. 1억이면 10만 원짜리 밭을 1,000평을 사요. 근데 사과나무 1,000평 심어가지고 못 먹고 살거든요. 4인 가족이 못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좀 최소 1억이라고 치자. 최소 1억이라고 쳤을 때, 자 그러면 네가 졸업을 해서 내년에 졸업을 하면 최소 1억은 필요한데 엄마 아버지가 1억을 주신다더냐. 그러니까 아니요. 네 벌어서 네 살래요. 네 1억 벌어놨나 하니까 아니요. 그러면 네 농사 잘 지을 수 있나 하니까 책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싶대요. 기가 차죠. 근데 돌이켜보면 20년 전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냥 학교 사과밭에 좀 길러보고 교수님 따라 실험 좀 해보고 사과나무 이렇게 키우는 거야 하고, 그때는 우리는 4 식구가 들어갔거든. 근데 야들은 그나마 식구는 없으니까 정말 이제 기반이 없는 청년, 그러니까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연고도 없는 청년, 그걸 산모 청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청년 농업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애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취약계층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들어오려면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선배들이나 동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우리는 정말 생고생을 했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 후배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길래, 그래 일단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 임금은 우리가 주니까 생활비는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농사 짓는 법, 사과 파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배우지 책에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몸으로 배워야지 글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라도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따라 같이 일하고, 명절 때 우리 택배가 많으니까 같이 일하고, 또 우리의 고객은, 우리 사과를 먹는 고객은 어디 있어요? 도시잖아요. 청송 사람들이 해 뜨는 농장 사과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럼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봐야 되고, 그럼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학생들 하고 있다 보니 학교에서 이제 이런 현장 교수, 교수로 이렇게 위촉이 되고요. 뭐 애들이 자꾸 오고, 아까 그 밤파티 때 얘들이잖아요. 밤파티 때 고기를 구워라. 우리 윙바디 트럭인데 거기서 이제 고기 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서빙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푸드 트럭을 자기들한테 떼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계속 오고 하니까 얘들은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제가 뭐 FTA-위원회나 농업정책위원회나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희 농장에서 이런 포럼을 한번 하자. 2017년도에 여기가 우리 그 사과 작업장이에요. 요 선별기 있죠. 여기 선별기가 있고 여기는 너무 지저분해서 이걸 가렸는데 여 밑에 보면 이제 그 포장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고 안에서 이거 포럼을 한 거죠. 경상북도에 있는 10개 농업 동아리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또 행정에 도청에서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청년이 말하는 거, 그리고 농대에 나와서 농사를 짓는 청년이 말하는 거, 우리처럼 선배가 말하는 거, 그리고 또 행정에서 말하는 거, 여러 가지들을 해서, 그럼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는 그 정책을 자꾸 제안을 한 거죠. 또 먹는 게 빠지면 안 되니까 또 고기도 구워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 포럼을 했고요. 우리의 고객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다. 대구 사람도 조금 힘들어요. 대구 사람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먼 데 있는 건 좋아 보이고
동네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이제 서울을 공략을 하자. 우리 고객은 서울 있다. 그래서 서울에 매년 견학을 갔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게 혁신로드라고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그 투어 프로그램의 공짜인데 주제에 따라서 뭐 업사이클링 아니면 청년 그리고 재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어 프로그램 공짜가 있었거든요. 거기 매년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 주제에 맞는 것들을 다녀보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명절 준비 다 하시잖아요. 명절 때 빡세게 일하고 명절이 새고 나면 파김치가 되지만 그래도 새로운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스키장에 갔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애들들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매년 겨우 거기 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저건데 우리 애들만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강사님 붙여가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중급으로 쌩쌩 내려오고 이렇게 했죠. 왜냐? 야, 너가 지금 졸업해서 바로 촌에 들어오면 이런 거 배울 수도 없고 나중에 어디 소개팅을 했는데 오빠 우리 스키 타러 가. 근데 나 스키도 못 타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태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비로 다 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해주고 하니까 믿지 못하겠지만 이게 냅니다. 여기는 우리 신랑이고 요게 내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책 제안을 한 거죠. 돈도 없고 기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바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로 후계자금 받아서 땅을 사면 그 땅을 들고 돈을 벌 수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외지에서 누가 와서 땅을 사요. 동네 사람들이 좋은 땅을 파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땅은 내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땅 사놓으면 그때부터 일이 많아지잖아요. 이거 팔 수도 없고 거기서 뭘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농사도 지어보고 촌에서 한 1년 살아보고 촌에 살았는데 저는 밥이 두려워서 도저히 촌에 못 삽니다. 할 수도 있고 흙에서 일을 하는데 흙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삽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골프 선수 중에서도 잔디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살아봐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을 많이 좀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 게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그래서 이런 농업회사 법인에서 청년들을 고용하면 이제 180만 원 청년들한테 주고 자부담 농업인들은 자부담 몇 프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 좀 하면서 한 180 이게 몇 년 전에 180이니까 요즘 200이 넘어가겠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면 그래도 생활을 하니까 그럼 그 돈 받으면서 일도 배우고 어떤 농사를 지을지 이제 교육도 받고 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안을 한 거죠. 요 사진은 우리 데크인데 이제 뭐 하냐면 이제 탕수육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 저녁 먹으려고 일 끝내놓고 기분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는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우리랑 살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배추 심으려고 고랑 파는 거 하는 거고. 애들을 그러면 작물은 사과는 기본으로 우리 과수원에서 일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밭에서 뭘 할래?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게 이게 팝콘 옥수수. 팝콘 옥수수는 그대로 팔아도 되고 또 자기들이 체험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팝콘 옥수수 해가지고 옥수수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상상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사회적 농업이라고 있어요. 사회적 농업 들어보신 분? 사회적 기업은 들어봤죠.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공헌을 하거나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농업은 그런 활동들을 농업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청년이 취약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학 나오고 사지육신 멀쩡한 청년이 다른 자기 일을 하면 그 취약계층이 아닌데 기반 없는 애들이 촌에 들어오면 취약계층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선배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게 사회적 농업인데 또 있어요.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 발달장애 아동들. 근데 시설에만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도 못 들어가고 집 안에만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드에 나와서 밭에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서도 발달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경증인 분들은 고용도 하고 농촌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회적 농업이고 저거죠.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청년들은 이제 교육이나 훈련을 해서 자립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얼굴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농림부에서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취약계층과 같이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1년에 6천만 원의 활동비를 줄 테니 그 사람들과 농사도 짓고 밥도 먹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 그런 사업이 생겼고 거기에 해 뜨는 농장이 이제 우리는 취약계층을 기반 없는 청년으로 해서 들어가서 2018년도에 1년 차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5년, 이게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슬기로운 농장 생활. 촌에서 농사만 짓고 살면 딱 좋겠는데 갑자기 전기가 끔뻑끔뻑거리면 등도 내가 달아야 되죠. 수위 아저씨 없고 경비 아저씨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엑셀 파이프도 내가 갈아야 되고 전기도 내가 해야 되고 모터도 내가 갈아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못 정도는 박을 수 있잖아요. 드릴이나 웬만한 건 다 우리가 만들지 그건 막 사람들 다 못 부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슬기로운 농장 생활이고 또 예술가들 촌에 그럼 농사 짓는 애들만 오면 걔들이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예술하는 사람들도 촌에 와서 자연을 보면 예술 작품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진지도 봐야 되고 교육,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우리 농장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자,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까지 계속 숨차게 얘기한 거죠. 비전, 농가 비전, 내 농장의 비전, 내 사업체의 비전. 이거 가지고 있는 분, 내 사업체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 해 뜨는 농장의 비전은 아까 그 빨간 컨테이너 있었잖아요. 거기가 우리는 이름을 사과상자라고 지었어요. 사과를 하는 농장이고 빨간색이니까 거기가 박스처럼 생겼으니까 사과상자라고 하자. 이 사과상자에는 사과도 담고 나도 담고 청년도 담고 지역도 담자. 이제 그 공간적인 사과상자의 개념도 있지만 이제 활동적인 거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해 뜨는 농장이 2001년도에 정성에 들어와서 뭐 어렵게 해주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지역에서 안 쫓아내고 그래도 보듬어 줬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세대기였는데 지금도 아직 세대기예요. 여러분 동네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뭐 요양원 들어가시고 집은 한두 채 비어가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중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인구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을이 없어져요. 뭐 신도시 이런 데는 아니겠지만 촌에 그렇잖아요. 인구 소멸 1위가 의성이고 영양, 청송, 봉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군이 또 그럴 거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농장 비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사실은 그 사회적 농업 사업을 따려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이런 비전이 없으면 이 농장이 산으로 가는 거죠. 내 사업체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누구랑 같이 지으세요? 남편하고 같이 짓죠. 그 사업을 누구랑 같이 하세요? 혼자예요. 그리고 어떤 기업체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도 많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제일 힘든 게 부부 간에 내 마음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건물이 생기면 거기서 체험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 그건 내 생각인데 신랑은
딱 거기 창고도 하고 뭐도 해야 되겠다. 해달라. 맨날 싸우잖아요. 요런 땅이 있으면 나는 예쁜 꽃도 심고 뭐도 하고 싶다 하지만 누가도 사과를 꽂든지 뭘 하든지 그 합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전이 없으면 가족이나 직장 간에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다. 딱 비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 농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비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가 나오죠. 어떤 농장을 할 것이다, 어떤 사업체를 할 것이다가 나와야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나오죠.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돈을 넣든지 보조금을 받든지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비전을 세워놓지 않으면 처음에 이거 지었다가 이거 아닌데 싶어서 또 옆에 또 하나 짓고 딱 그랬더니 또 뭐가 부족한데 그래서 또 하나 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게 딱 정하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다용도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꼬라지는 아니고 돈은 들어가고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만드는 게 오늘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자, 사회적 농업은 생각을 해보시는 거.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이란 그거는 이제 교재 보시면서 해보면 되고요. 사회적 농업,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가 뭔지를 알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아. 그럼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럼 그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 사회적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다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농업의 그게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은 자 보세요. 한 개인이나 조직이 성취해야 할 최종 목표, 우리 농장이나 우리 사업체가 해야 될 최종 목표죠. 뭐 이랬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가 MS로 채워져야 된다. 근데 요즘 다 크롬이 장악하고 있는데 자 그렇고요. 우리의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외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네. 맛있는 참외를 만들기 위해서 돈 벌려고 일단 1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농사를 짓는데 내가 애쓰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집 참외가 맛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게 비전이잖아요. 미션.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뭘 파는데 나는 어떤 물건을 팝니다. 근데 이거를 1년에 얼마를 팔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짓지만 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 농장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떤 농장으로 만들어야 체험 농장을 하겠다. 아니면 그냥 농사만 짓겠다. 아니면 여기서 뭐 요양시설과 같이 하겠다. 뭐 치유농장을 하겠다. 그런 것, 교육농장을 하겠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작물도 심고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장애인들이 와서 흙도 삐대고 꽃도 만지고 하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집은 막 때때만중이고 때때만중이고 올라갈 수도 없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평지도 휠체어도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화장실도 턱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고 투자도 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전이 꼭 중요하다는 거라서 이거죠. 기업의 비전은 언제까지 뭐를 만든다. 언제까지가 있어야 돼요. 예, 부자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부자 안 돼요. 2025년도까지 현금 10억을 내 통장에 딱 넣어놓고 쓰겠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비전을 만들려면 우리의 여건은 뭐냐, 우리의 장점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이 뭐냐를 여기 초록색에 여기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집은 사과 농장이긴 한데 교통이 너무 좋아. 톨게이트 바로 옆이야. 그러면 체험 농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우리 집은 사과 농장이긴 하지만 저 산속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거는 힘들지만 대신에 핸드폰도 끄고 정말 산속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달 살기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내 농장의 여건을 적고 거기에 어떤 거 하면 좋은가를 적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력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일할 사람은 내밖에 없는데 뭐도 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밖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마케팅은 누구한테 맡기고 일은 뭐 무슨 일을 할 땐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 집에는 인력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그럼 고객한테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고, 나는 남는 건 얼굴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화상으로 뭘 해야 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런 걸 가능한 걸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리미트가 있어야 돼요. 2년 안에, 1년 이내에, 뭐 몇 개월 동안 리미트가 있어야 돼요. 리미트가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강사한테도 배우지만 여러분들끼리 배우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 살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시고,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이런 걸 카톡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 거고.